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제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또 뭘 뜯어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콜라 한 캔, 달달한 커피 한 잔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설탕세죠. 사실 인간은요, 단맛을 좋아하도록 설계된 존재이죠. 수만 년 전, 단맛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의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아직 그대로인데, 설탕은 이제 너무 싸고,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가 묻기 시작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가 개입해야 할 문제일까? 담배도 한때는 완전한 개인 취향이었습니다. 안전벨트도 처음엔 자유침해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그 규제 덕분에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은 어떨까요? 이 세금은 정말 건강을 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부담일까요? 혹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생활 습관의 경고등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이 설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탕세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왜 이 논의가 전 세계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와서 설탕세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공공의료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설탕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분명한 건 이건 어찌됐든 국민 생활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하나와, 그리고 이 부분을 유럽처럼 세금으로 풀어보겠다라는 확실한 두 가지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숨은 의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말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설탕세,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설탕세를 말을 하려면 먼저 설탕세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설탕세는 단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설탕세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을 합니다. 주요 대상은 탄산음료, 가당커피, 에너지 음료처럼 액체 형태로 쉽게 과다 섭취되는 제품이죠. 이 세금의 목적은 단순한 재정 확보가 아닙니다. 설탕세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바로 비만,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줄이기 위한 어떤 공중보건 정책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유럽 국가들은 도입하고 있죠. 특히 설탕은 중독성이 강하고 섭취량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게만 맡기기엔 사회적 비용이 조금 크다라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세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자주 소비할수록 비용이 따른다는 가격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죠.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통해서 고당 음료 소비가 좀 줄어들고 기업들의 설탕 함량을 낮추는 변화도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즉, 설탕세는 세금이면서 동시에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정부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설탕세 논의가 나오면 이런 질문이 또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방도 문제고 나트륨도 많은데 왜 설탕부터 꼭 규제를 하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설탕은 가장 쉽게, 가장 많이, 가장 무의식적으로 소비되는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탕이 규제되는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설탕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쾌감으로 보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습관과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액체 형태의 설탕 섭취는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가당커피는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각 설탕 수십 개의 분량의
당분을 단기간에 섭취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설탕의 섭취 방법은 과섭취를 유도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탕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설탕부터 규제하자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설탕의 과다 섭취는 만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은 설탕 섭취량 증가와 통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팩트니까요. 그리고 의료비, 세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설탕의 과한 섭취는 심각한 만성 질환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라는 원인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이 팩트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꼭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점은 설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값이 싸고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설탕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건데요. 즉 설탕세는 설탕을 악마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장 관리되지 않은 위험 요소부터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통계 이미지는 설탕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제 음료 소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통계 그래프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주황색, 요거는 버클리 지역이죠. 설탕세를 도입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은 바로 이제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인데 설탕세를 이제 도입하지 않았거나 영양이 약했던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파란색은요. 즉 설탕세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소비 변화 비교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설탕세를 도입한 버클리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면 좀 설탕이 들어간 음료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물의 소비는 좀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탕 음료 전체 요 SSBS는 마이너스 52% 그리고 비교 지역은 0%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냐? 즉 설탕세에 있는 지역에서만 절반 이상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일반 탄산음료, 레귤러 소다, 일반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에선 마이너스 54%고 그리고 비교 지역에선 플러스 5%입니다. 이 말은 세금이 없으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의 소비가? 바로 설탕의 소비가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 버클리는 마이너스 60, 여기군요. 마이너스 60이고요. 비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포츠 음료라고 하면 왠지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건강 음료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설탕세가 있으면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이 되었고요. 오히려 급감하죠. 이 스포츠 음료인데도 불구하고요. 반대로 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탕 음료를 줄인 만큼 물로 대체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의 소비가 확 늘어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그림에 통계가 나타내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설탕세는 음료 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음료를 스스로 덜 마시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 피는 것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필 사람은 피지만 하지만 조금 덜 피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탕세가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설탕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세금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세는 무조건 좋아 보인다, 건강에는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바로 이 서민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라는 현실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아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설탕세는 결과적으로 뭐 건강 어찌고저찌고 말은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세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선택권 침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설탕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비를 선택하는 것까지 정부가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세금까지 매기는 건 과도한 개입이다라는 주장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또 생각해보면 건강에 안 좋은 것, 뭐 담배나 술에도 모두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몸에 안 좋은 것을 세금을 매기면 몸에 좋은 것을 첨가하면 세금을 감세시켜야 되지 않나요?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뭐 좀 더 정책을 지켜봐야겠지만 세금 감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올린 세금은 떨어뜨리기가 힘드니까요. 세 번째,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사실 놓고 보면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은 설탕뿐이 아니라 운동 부족, 생활습관, 식문화 어떤 식습관 문화의 어떤 전반에 걸쳐 있을 수 있는데 설탕만을 문제 삼는 정책은 증상만 누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정부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세가 세금 확대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이유로 한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음 규제 대상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결국 설탕세 반대 논리는 설탕 자체보다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정책 결정자들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면 한국의 설탕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탄산음료, 가당커피, 에너지 음료처럼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이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인상이 모든 음료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설탕세를 설탕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이 좀 많아서 저당, 무가당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즉 소비자에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품, 음료 기업의 빠른 대응일 텐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제로 음료, 저당 커피, 무가당 차 제품이 늘어나고 있죠.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시피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오히려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소비 습관의 점진적 변화가 생길 겁니다. 설탕세는 음료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마시던 음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설탕 음료 소비가 줄어든 만큼 물과 무가당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설탕세 논의가 건강 정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역시 비만, 당뇨 같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공중보건정책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죠. 결국 한국의 설탕세 논의는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비를 사회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결론은 설탕이 나쁘냐, 세금이 오르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습관처럼 마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설탕세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는 정책이 절대 아니죠. 그냥 계산기를 하나 더 얹어주는 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섭취하게 될 때, 이게 이 선택이 정말 계속할 건가? 스스로 묻는 격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담배도 술도 모두 그랬죠. 결국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비용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과한 간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미뤄온 경고일까요? 라고요. 설탕세는 세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비 습관과 이에 따른 건강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생각해보면 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잘 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통제를 하면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통제해놓고 보면 또 나중에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좀 흡연구역 지정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뭐 세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PC방에서 앉아서 담배를 필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냥 앉아서 게임을 컴퓨터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예 PC방 안에서도 이 담배 흡연 부스가 따로 있죠. 거기서만 필 수 있도록 앉아서 절대 못 핍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하나 예를 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감자탕 집을 그렇게 가보면 감자탕 가게에서 밥을 먹고 옆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를 앉아서 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흡연자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금연자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한테는 좀 힘들죠. 반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계속 옆 사람이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흡연 구역을 정해놓고 피자, 절대 실내 흡연은 안 되도록 법을 지정하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네 마네, 아니면 흡연이 무슨 죄도 아니고 아무 데서도 못 피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제해놓고 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건강하고 좋은 선택이 된 건 분명합니다. 저는 뭐 이번 정책이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편을 들자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무조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서 얻는 것과 그리고 잃는 것, 그리고 하지 않고 유지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좀 따져 본 다음에 무엇이 좀 더 큰지, 그리고 서로가 이해되는 선에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를 생각해 보면 설탕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